손흥민 투입시키고 그다음에 공격수에 오세훈, 주민규, 오영규 한 이렇게 나가요. 전 3톱 다 가동시켜요. 오른쪽 버리고 합니다. 축구 그냥 오른쪽. 어차피 오른쪽 서령호가 많이 나갈 거 아니야. 저도 제가 지금 감독을 하면 홍 감독님보다 더 재밌는 축구, 좋은 성적을 낼 자신이 있어요. 뭐 어쩌겠어. 팩트야. 나도 자신 있어. 더 재밌는 축구 보여줄 수 있어. 그런데 4승 3무하고 있을 수 있냐라고 하면 못하고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라 비판을 못하겠는 거예요. 어쨌든 4승 3무를 하고 있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인정할 건 인정해주자는 거지. 홍명보에 이제 한시름을 놓았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이강인과 백승호 검사 결과가 나왔고 심각한 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일단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리플레이를 많이 돌려봤는데 길면 4주, 짧으면 2주. 큰 부상 아닌 것 같다. 놀란 것 같다. 다행인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다행히도 진짜 큰 부상까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불행 중 다행이다. 부상 병동으로 위기에 놓였던 홍명보가 일단 한시름을 놓았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결국에 동점골까지 허용하면서 1등 무승부를 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백승호의 전반전 햄스트링 부상으로 교체 아웃되면 백승호 대신 투입된 이강인마저 후반 35분경 왼쪽 발목 부상을 당해 스태프에 엎혀 나왔고 이강인은 경기 종료 후에도 목발을 집은 채 스태프의 부축을 받으면서 믹스트 존을 빠져나가 우려스러웠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고 대한축구협회는 21일 정승현은 소집훈련 중 왼쪽 종아리 부상을 당했고 백승호와 이강인은 각각 경기 도중 좌측 햄스트링 좌측 발목을 부상을 당했다라면서 그러나 정밀검사 결과 주치의 소견으로는 심각한 부상이 아닌 것으로 판정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은 내일 재소집 후 새 선수의 경과를 관찰하면서 잔여 소집 기간의 운영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홍 감독은 내일 오후 훈련을 앞두고 인터뷰를 갖고요. 이 자리에서 부상자들의 정확한 상태와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백승호 선수는 굳이 버밍홈으로 바로 돌아가진 않아도 되고 그냥 국가대표 팀 안에 같이 그냥 소집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을 보내야 어쨌든 간에 조금 더 감독님이나 코칭 스태프랑 더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축구를 하고자 하는 거 대표팀에 소집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배울 수 있는 환경에 들어가 있고 이강인 선수는 저는 요르단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강인 선수는 나올 가능성 꽤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 부상 자체가 저는 큰 부상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뭔가 그냥 근육이 순간적으로 엄청 놀랬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서 저는 왠지 이강인 선수가 요르단전엔 나올 가능성이 꽤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막 진짜 이게 엄청나게 큰 부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큰 부상이 아니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순간적으로 놀란 거면 그냥 진짜 하루 지나면 진짜 멀쩡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홍명보 감독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홍명보 감독이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쨌든 간에 코칭 스태프, 그 다음에 코칭 스태프랑 닥터랑 이런 분들까지 다 이야기해서 띠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거다. 어차피 내일 인터뷰를 한다니까. 내일 인터뷰 보면 알겠죠. 메디컬 팀이랑 다 얘기해서 하는 거니까. 괜히 뛰다 더 다치면 보고 싶지만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도 또 있어요. 이제 국가대표잖아요. 국가대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픔을 가지고 예를 들어 뛸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뛰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요르단 상대로 승리를 해야 또 월드컵 진출이 확정이 되고 그 월드컵 진출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또 이강인 선수가 혹은 다른 선수들이 월드컵 나가는 걸 미리 확정 지어놨기 때문에 좋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동네 아마추어 축구도 아니고 진짜 염밀하게 판단해서 된다 안 된다를 정확하게 보고 할 겁니다. 황인범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소집은 했지만 이번 5만전에 명단 제외를 시켰던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선이 포화 상태인데 굳이 뛰어야 되냐고. 이강인이 왜 굳이 뛰어야 되는지는 5만전 경기를 보셨으면 아셨잖아요. 보였잖아요. 그 이강인이 잠깐 뛴 그 시간 동안 이강인이 왜 뛰어야 되는지 보여줬잖아. 뛸 날이 많은 선수 때 몸 살아야지.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그거는 이강인 선수도 본인이 판단을 내릴 거고요. 이강인 선수가 만약에 경기를 나왔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홍명보를 비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강인 선수도 뛰고 싶어 했고 몸이 본인이 되니까 감독님이랑 코칭 스태프랑 메디컬 팀이랑 얘기해서 뛰는 거니까 그런 걸 가지고 또 왜 선수를 갈아 쓰냐. 원래 감독은 여러분들 갈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홍명보 감독이
민현한테 그 얘기한 게 어느 정도 모순이긴 하다. 왜 홍명보 감독도 결국 갈아쓸 수밖에 없어. 감독이라는 직업 자체가 선수를 갈아쓸 수밖에 없는 직업이에요. 근데 어쨌든 민현이란 팀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뛰껴도 욕먹고 안 뛰껴도 또 욕먹잖아요. 예를 들어 옛날에 손흥민 선수 어렸을 때 뭐야, 아니 함부르크인가 레버쿠젠이가 거기서 잘 적응하고 있어야 될 때 대표팀 불러가지고 경기 안 뛰기니까 왜 또 손흥민 여기까지 불러가지고 경기까지 안 뛰기냐 욕 먹잖아요. 또 강인희 선수가 작년 월드컵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또 불러와서 게임 안 뛰기니까 안 뛰긴 대로 또 욕 먹잖아요. 결국 이거는 욕 먹는 게임이에요. 근데 욕 먹을 거 성적 내야 되는 거예요. 감독 입장에서는. 그래서 감독 보고 너무 갈아쓴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일이다 전 말씀드리고 싶고, 이 갈아쓰는 데 있어서는 선수도 오케이를 했으니까 갈아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선수가 저는 못 뛰겠는데요 했는데 못 뛰어? 너 앞으로 대표팀 안 하고 싶어? 강인아 너 앞으로 국가대표 태극마크 안 달고 싶어? 이러면서 뛰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뛴다고 해서 또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다. 뛸 수 있으면 오히려 큰 부상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못 뛴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부상이 좀 더 심했구나, 좀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면 전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강인이 안 뛰겠냐, 뛴다고 하겠지. 이강인이 지금 여러분들 현규 형 위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민혁이 위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에이스 스타 선수예요. 자기 몸 관리 다 하면서 뛰는 겁니다. 사리 분별 다 하면서 뛰는 거예요. 근데 어제 어쨌든 좋은 선택을 하셨죠. 굉장히 좋은 선택을 했고, 이강인 선수가 아프자마자 딱 바로 나간 게 좋은 판단을 한 거죠. 부상으로 그렇게 못 뛰다가 챔스 결승 나온 케인 보면 답 나오지. 포체티노 감독이 그렇게라도 뛰게 해야겠다고 느끼는 거. 축구란 게 그렇죠 원래 여러분. 너무 축구 승리의 진심이라 걱정. 그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되는 거죠. 다 가능한 거니까 뛰는 겁니다. 스바니 형이 축구가 재밌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홍명보 감독님의 축구가 재밌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스바니 형은 아시안컵 4강을 갔기 때문에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아시안컵에서 좋은 성적을 냈어요. 근데 스바니 형이 최종 예선에서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요렇게 말씀드릴게요. 스마니 형이 최종 예선에서 무팽진을 달리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스마니 형이 그때 당시 무팽진을 달릴 수 있었던 건 베트남, 여러분들 베트남 연습 경기 상대가 베트남 항상 약한 팀들이랑 많이 했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홈에서 할 때 막 대승 거두고 할 때. 그리고 막상 아시안컵 들어가서 말레이시아한테 비겼잖아요. 말레이시아 같은 팀들이 오만한테 닦인 팀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말레이시아가 오만한테 닦인 팀이에요. 오만이 2024년도에 말레이시아 2대0으로 이기고 또 2024년 3월 26일에 2대0으로 이겼어요. 원정 홈 다 해서. 그나마 티니지가 셌네. 근데 그때 당시 티니지가 셌는데, 그때 당시에 그 티니지에서 10번 달고 뛴 친구가 그 매블인가 그 친구였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왜 그 머리 이렇게 좀 긴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티니지에서. 그때 당시에 센 상태가 아니었어요 티니지가. 원래 티니지는 나라는 세지, 원래 아프리카 팀이고 얘네는 매력적인 팀이지. 근데 그때 당시도 같은 티니지가 세진 않았어요. 수원 월드컵 경기장은 잔디 괜찮은가요? 걱정되네요. 근데 제가 그나마 그 서울 이랜드랑 수원 삼성 경기를 봤는데 괜찮아요. 잔디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았어요 제가 봤을 때. 요르단을 상대하는 문도구식 선발은 무엇일까? 저는 뻔하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렇게 나오면 이겨요. 자 보여드릴게요. 축구 참 쉬워요 여러분들. 요거 진짜 요르단은 요렇게만 뛰면 이깁니다. 골키퍼에 조현우 나오면 돼요. 그냥 진짜로 골키퍼에 조현우 나오고, 오른쪽 백에는 수비를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엔 서령우 선수가 뛰어야 돼요. 시찬이 형이 이번엔 뛸 수가 없어요. 서령우 선수 당연히 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조유민 그대로 나오면서 권경원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왼쪽 백에 이거밖에 없어. 난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강인 나오고 건강하다는 조건하에, 그 다음에 황인범이 이렇게 나와야죠. 그리고 오른쪽에 현 폼으로 봤을 때는 나는 양현준이 나오는 것도 괜찮다고 보지만 교체로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왼쪽에 손흥민 투입시키고, 그 다음에 공격수에 오세훈, 주민규, 오영규. 전 이렇게 나가요. 전 3톱 다 가동시켜요. 오른쪽 버리고 합니다 축구 전형. 오른쪽 어차피 오른쪽 서령우가 많이 나갈 거 아니야. 오른쪽 어차피 서령우가 많이 나가고, 이강인이 요런데 들어가가지고 공 지켜주면 결국 알나이마트 수비하기 바쁠 거고, 그죠? 그럼 얘가 수비하기 바쁘다는 건 뭘 의미해? 결국에는 공격을 많이 못 간다는 거 아니야. 그럼 지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재성을 놔두면서 이재성이 인버티드로 슥 들어올 수 있게끔 환경 만들어줘서 이재성, 황인범 이렇게 둘이서 빌드업 가져가고, 이렇게 이재성 싹 안으로 들어오면서 황인범이랑 빌드업 가지고 갈 수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강인이 슥 빠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그럼 알나이마트가 이강인 수비해야 되지. 그 다음에 손흥민이 아예 그냥 여기서 아이솔레이션 받아서 1대1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알타마리가 있을 텐데, 알타마리도 손흥민이 여기 있다 보니까 손흥민을 막기 위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왜? 왼쪽 풀백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얘 막을 수가 없거든. 손흥민 각 봐야 돼. 막을 수밖에 없고. 그럼 여기서 이제 오영규, 간절맨 열심히 뛰고, 주민규, 오세훈, 쓰리톱 딱 붙여놓고 그냥 이강인으로 붙이고 들어가고 손흥민으로 붙이고 들어가면 그냥 세컨볼 따면서 이기는 거예요. 이게 안 될 것 같죠? 왜 안 돼 이게?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이겨요. 진짜로. 이게 홍대병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이겨요. 이렇게 하면 진짜 이겨요. 그러면서 조금 지나다 보면은 오영규를 이제 교체아웃 시켜야죠. 오영규 빼면서 흥민이 형 여기다가 삭 안으로 넣어버리고, 손흥민 넣으면서 교체 카드로 시찬이 형 딱 투입시키고, 오세훈, 주민규 투톱 유지하고. 얼마나 손흥민이 자유로워지겠어. 만약에 강인이를 뺀다, 이강인 선수를 빼야만 하는 상황이다, 백성호가 못 뛴다 하면은 박용우 들어와야죠. 아니면 아싸리 박용우를 안 넣어버리고 정승현 카드를 쓰면서 조유민을 딱 스토퍼로 만들어서 변형 백스리 만들고, 이재성 안으로 들어와서 그냥 황인범이랑 둘이 투볼란치로 뛰게 해도 상관없지. 이렇게. 박지수는 없나요? 뽑히질 않았는데 박지수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정승현도 안 된다. 만약에 정승현도 안 된다 하면은 여기다 그냥 서령우 넣어버려야죠. 서령우 여기다가 넣어서 센터백에 같이 놓고 여기에 그냥 양현준으로 가야죠. 이렇게 하면 되죠. 도구님이 막내 코치인데 감독한테 설득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감독님, 최근에 그 혹시 네이버 뉴스 보셨습니까? 감독님, 그 유튜버 혹시 어떤 유튜버 보십니까? 그 유튜버들이 욕하는 거 보였습니까? 감독님 전술이 없대요. 감독님, 이렇게 욕 먹으면서 축구하실 겁니까? 감독님, 어차피 저도 욕 먹고 이겨도 욕 먹습니다. 감독님, 그럴 거 그냥 우리 시원하게 한번 그냥 소주 한잔 하고 한번 그냥 시원하게 들어가 봅시다 감독님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내 도구야, 이게 뭐 이게 되겠어? 하면 감독님, 제가 또 PPT가 있습니다 하면서 훈련 PPT 싹 보여주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3대1로 이깁니다. 3대1. 손흥민 1골, 오세훈 2골. 3대1 승리예요. 이래서 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책임지겠습니다. 막내 코치 보고 책임지라고 하면 책임지겠습니다.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해는 돼, 여러분들. 어제도 오만한테 안정적인 선택을 했던 거야, 결국 홍명보 감독은. 근데 그 안정적인 선택을 한 게 이해는 되는데, 나는 그게 원정에서 그런 게임 플랜을 가지고 왔으면 이해가 돼. 근데 이거 홈이잖아. 이게 홈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의 자존심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홈이다. 잔디가 지랄났든 뭐가 됐든 여기선 우리는 절대 우린 여기선 미지근하게 축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월드컵 안 나가는 게 날 듯 이대로라면. 그거는 진짜 개인적인 발언이에요. 진짜 이렇게 할 거면, 이렇게 축구할 거면 월드컵 안 나가도 된다라는 말은 진짜 축구 팬으로서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선수들한테도 안 좋아. 우리나라 축구에도 안 좋아.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 치킨집 사장님한테도 안 좋아. 유튜버들도 망해. 다 좆되는 거예요. 그 개인적인 생각인 거는 제가 존중합니다. 이강인이 마요르카를 뛰다가 월드컵 갔다 오면서 더 성장을 했던 것처럼, 또 양민혁, 뭐 양현준, 뭐 이런 선수들, 오세훈, 이런 선수들이 월드컵을 가면서 또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진짜 월드컵은 엄청나게 큰 의미입니다. 뭔 소리야, 축구팬이니까 해야 되는 말이지. 전에 이탈리아가 월드컵 떨어지고 불가리아에서 유로 준우승했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월드컵 안 나가고 아시안컵 준우승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월드컵 또 나갔나? 그 다음에 못 나간 걸로 아는데 8년째. 지금 월드컵 나가고 싶어서 미치고 있을걸요, 이탈리아 팬들. 그럼 나가고 싶어서 환장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탈리아 팬들. 저 축제에 우리가 없다니. 근데 이탈리아 오늘 또 져버렸죠? 네, 미칠 것 같아요. 전 밀라노에 있어요. 월드컵 광탈하면 홍문보 완전 매장임 지도자로. 아니요,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나가서 원정 가서 16강을 간 게 2차례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그 허정무 감독님 때, 그 다음에 이번 벤투 때를 제외하고 월드컵에 나가서 16강을 가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우리나라가 강국이 아니에요. 대스타 선수들이 있는 건 맞는데 16강은 그렇지만 4강에 갔었죠. 홈 어드밴티지로 갔죠. 4강은 다 까놓고 선수들도 잘했지만 홈 어드밴티지로 갔죠. 대지바 아저씨 때문에 간 거예요. 대지바 아저씨, 그 아저씨랑 코야킨 뒷목 잡기 한 아저씨 때문에 간 거예요. 이강인, 손흥민이 있는데 왜 못 가지? 왜 못 가냐면요, 16강 이상을 가기가 왜 어렵냐면요, 우리에게 이강인, 손흥민이 있는데 상대편에는 벨링엄이 있고요, 상대편에는요 해리케인도 있고요, 상대편에는요 부카요 사카도 있고요, 그 상대편에는요 맨체스터 시티에도 벤치 달고 온 애들이 한두 명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두 명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 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부탁드려요. 콘서트는 고척돔에서 만나지. 축구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콘서트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보다 콘서트를 가서 콘서트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들이 우리 때문에 콘서트를 거기서 못 열 이유는 없는 거죠. 나였어도 오늘 예를 들어 FG 서울이랑 뭐 대구랑 상암에서 경기한대. 근데 그날 지드래곤 콘서트 한대. 나도 가서 따다따따다따따따다다다다 나도 GD 콘서트 갈 것 같아. FG 서울 경기 안 보러 가고. FG 서울 경기보다 GD 콘서트가 더 재밌는데 어떡해. 맞잖아. GD 형이 나오면서 에이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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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나오면 그거 보러 가고 싶어 나도. 거기다가 갑자기 또 막 그 노래 나와봐. 드드드드드드 어느 밤은 너희가 삐딱하게 에이 내버려줘 영원히 난 혼자였지 이유도 없어 이유도 없어 나도 그거 보러 가겠다. GD 콘서트 일주일마다 리그처럼 하면 매진 안 되겠지. 38경기 한다 1년에 GD가. 내가 봤을 때 매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GD 콘서트는 일본에서도 올 거고 중국에서도 올 거고 그 옆 나라에서도 올 거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그건 될 것 같은데. 38경기 한다고 하면 매진 될 수도 있다고 봐. 왜냐면 GD도 혼자 경기 뛰지 않을 거 아니야. 오늘은 GD가 혼자 단독 콘서트 하고 내일은 GD가 게스트로 아이유 부르고 그 다음 거에서는 또 GD가 태양 부르고 난리 나지 않을까? 될 것 같은데 38경기 나는. 여러분들 팬분들의 답답한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저도 제가 지금 감독을 하면 홍 감독님보다 더 재밌는 축구 좋은 성적을 낼 자신이 있어요. 어쩌겠어. 팩트야. 나도 자신 있어. 더 재밌는 축구 보여줄 수 있어. 그런데 4승 3무하고 있을 수 있냐라고 하면 못하고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라 비판을 못하겠는 거예요. 어쨌든 4승 3무를 하고 있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인정할 건 인정해주자는 거지. 여러분들이 보는 것 중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좋은 멤버로 황금 멤버로 왜 좋은 축구를 못하냐라고 하는데 결국 이 좋은 멤버로 좋은 축구를 해. 막 PSG랑 리버풀 경기 때처럼 PSG가 리버풀 두드려 팼는데 골 못 넣어서 결국 딸깍이 1-0으로 졌어. 근데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최종 예선에서 여러분들 막 슈팅 30개씩 때려 한 경기에 슈팅 막 25개 30개씩 때리는데 막 상대편 골키퍼가 날라다니고 골대 맞추고 막 이래서 골 못 넣어서 지금 막 5패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홍명보 응원할래요? 5패 하는데 35개씩 슈팅하면서 막 미친 경기라고 보여주고 있는 문독을 응원할래요? 누구를 응원하실래요? 4승 3무하는 홍명보를 응원하게 될 거예요. 그때 가서 이제 나오죠. 홍버지 그대가 그리워요. 또 홍버지 나오는 거야. 그때 가면 또 벤버지 식버지 맨날 떠나고 나서 후회한다니까. 이기는 쪽을 좋아해야지. 이기는 쪽이 좋은 감독이에요. 경기는 이기라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라고 있는 거예요. 지지 말라고 있는 거예요.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이제야 깨달은 거. 울산 때도 그랬어요. 울산 HD 때도 홍보 감독님의 경기가 크게 재밌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자주 안 했어요. 홍명보 감독님 경기는. 근데 결과를 가져오잖아. 항상 2년 연속 우승하잖아. 아침 준결승까지 갔잖아. 2013년 기억 안 하나 보네 다들. 그때는 못했고 못한 건 못했다고 하는 거고 한 번 못하면 두 번째 기회를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인생에서 실패 한 번 경험하면 또 도전 못해요? 내가 어디 회사에 공고 지원해가지고 면접 봤는데 떨어졌다고 거기 또 지원 안 해요? 또 할 수 있는 거잖아. 그게 인생인 거잖아. 거기까지 바로 한 게 아니잖아. 2014년도 말아먹고 홍명보가 2018년도에 하는 게 아니잖아. 2014년도에 말아먹고 그 다음에 또 지도자 열심히 해서 울산 가서 결국 성적 내서 다시 2025년에 기회를 받은 거잖아. 10년 뒤에 기회를 다시 받은 거잖아.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특혜라던데. 근데 뭐 잘못됐으면 내려오겠죠. 안 내려왔잖아 아직. 자꾸 특혜다 하는데 그럼 내려왔겠지. 어쨌든 아직 안 내려왔잖아 감독 측에서. 왜 자꾸 그거 가지고 내려오면 그때 얘기할게요. 특혜 맞았구나. 타 채널에서 그렇게 조져도 아직 안 내려왔잖아. 안 내려왔는데 또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 듣고 싶은 말 해줘 코리아.